현재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학생들까지 합류하면서 시위의 규모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황인지라 이에 따라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이란 국민이 분노하며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이란의 화폐 가치가 폭락하면서 경제난이 심화했습니다. 당장 2015년에 달러당 32,000리알 정도였던 이란의 화폐 가치가 지금은 145만 리알까지 급락하고 있는데요. 10년 만에 환율이 44배나 오른 것입니다. 지금 한국 기준으로 치면 1달러당 67,000원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화폐 가치가 무너진 것인데요. 특히나 6월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리알화 가치는 더 눈에 띄게 무너졌습니다. 40% 정도의 가치가 단 6개월 만에 하락한 것인데요. 이와 더불어 연간 물가 상승률도 42.2%까지 치솟으면서 나라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란에서는 닭고기와 유제품 등 식재료 가격이 모두 크게 올랐고요. 최근에는 식용유 부족 현상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식료품 값이 72%나 올랐습니다. 치즈 가격도 한 팩에 600만 리알에서 800만 리알로 폭등했는데요. 이란의 평균 최저임금이 929만 리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만 가지고 살 때 치즈 한 팩도 겨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물가가 통제 불능 수준을 치솟자 가장 먼저 움직인 집단은 거리의 시민이 아니라 상인들이었습니다. 테헤란 중심가와 그랜드 바자르에서 상점들이 하나둘 셔터를 내리기 시작했고 곧이어 집단 휴업과 파업의 형태로 확산하면서 도심 경제가 멈춰서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이란에서 그랜드 바자르는 소비 공간이 아니라 유통과 세금, 고용이 연결된 경제 핵심 축인데 이곳이 멈췄다는 것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체제에 대한 공개적인 불복종에 가깝습니다. 상인들은 더 이상 현재 환율과 물가로는 장사를 지속할 수 없다고 호소하며 거리로 나왔고 생계가 무너졌다는 절박함이 시위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 움직임은 테헤란에만 머무르지 않았고 SNS와 입소문을 타고 주요 도시로 빠르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변화가 발생한 시점이 바로 12월 30일입니다. 대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시위에 합류하기 시작한 곳입니다. 테헤란 대학교를 시작으로 베레슈티 대학교, 샤리프 공과대학교 등 이란을 대표하는 주요 대학 최소 8곳에서 동시에 시위가 발생했고 캠퍼스 안에서 시작된 집회는 곧바로 도로와 광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학생들은 물가 폭등과 실업, 미래 상실을 직접적인 이유로 들며 상인들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과정에서 시위의 성격도 경제적 분노에서 정치적 요구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시위는 테헤란 인근 8개 도시로 동시다발적으로 번지며 지역 간 연결성을 만들어냈고 이는 과거 국지적 시위와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상인이라는 경제 기반 세력과 대학생이라는 조직력 있는 집단이 결합하면서 시위는 더 이상 지역의 불만 표출이 아니라 전국 단위의 움직임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란 전역이 동시에 들썩이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연신 자유를 외치고 있고요. 독재자를 몰아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며 거리에서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몇몇 시위대는 이전에 이슬람 혁명으로 무너진 팔라비 왕조를 다시 데리고 오자며 왕정 복고를 주장하는 시위대도 있었습니다. 또 독재자에게 죽음을 이라는 구호를 포함해 반정부 구호도 크게 외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혁명수비대가 시위대를 향해 총기를 발포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란 정부는 어떻게든 현 상황을 수습하려고 애쓰는 모습인데요.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12월 29일에 내무부 장관에게 시위대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고요. 또한 30일에 노조와 상공회의소 대표 등과 만나면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반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며 정부가 지난 몇 년간 누적된 문제들을 물려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환율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란 중앙은행의 모하마드 레자 파르제인 총재가 경질되기도 했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란 경찰은 시위대에 체류탄을 발사하기도 하고요. 강경 진압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란 전체 31개 주 중 25개 주에 대하여 대학 휴교령을 선포하기도 했고요. 관공서와 상업시설을 폐쇄한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에너지 절약과 추운 날씨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요. 시위를 억압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위가 과거와 완전히 다른 지점은 참여하고 있는 집단의 성격에서 드러납니다. 2022년 히잡 시위는 주로 청년과 여성들을 중심으로 분출된 저항이었고 사회적 자유와 인권 문제가 핵심 의제였습니다. 분노는 컸지만 당시에는 많은 이들이 어떻게든 일상을 유지하며 버티고 있었고 정권 입장에서는 강경 진압을 통해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는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환율 붕괴와 물가 폭등으로 생계가 직접적으로 무너진 상황에서 상인들이 먼저 거리로 나섰고 여기에 대학생들이 합류하면서 시위의 축이 급격히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이념이나 상징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먹고 살 수 없다는 현실에서 출발한 움직임이며 더 이상 개인이 참고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분노가 있어도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선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장사를 해도 손해를 보는 상인, 졸업을 앞두고도 일자리를 기대할 수 없는 대학생, 그리고 하루하루 물가 상승을 체감하며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서민층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정권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형태입니다. 경제의 혈관을 쥐고 있는 상인들이 멈추고 조직력과 확산력을 가진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오며 여기에 생계형 민중의 분노가 결합하면 시위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 경우 진압을 하더라도 분노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사회 전반으로 축적되며 더
더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위는 분노의 크기보다도 버틸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바로 이 지점이 이번 사태를 과거 그 어떤 시위보다 위험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입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서 이란 국민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위대를 탄압하기보다 이들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이란 당국에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테헤란과 이란 전역의 거리에서 급진적인 정권에 항의하고 있는 이란 국민과 함께한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이란 정권이 이란에 가져다 준 것은 경제 침체와 전쟁뿐이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 전쟁 이후에 내부의 단결을 요구하면서 대대적인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특히나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탄압이 어마어마하게 진행되었는데요. 민중봉기를 막기 위해 올해만 1,500번 넘는 사용을 했습니다. 거의 40년 만에 가장 많은 반대파 인사들을 체포하기도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2024년에 확인된 사형 집행만 해도 975건인데요. 2025년은 이것보다 더한 최소 1,500건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란 정국 자체가 불안하다 보니까 사형을 통해서 전국을 휘어잡으려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세계 최대 사형 집행국은 중국인 것으로 추정되긴 하지만요. 이란도 이와 못지않게 사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 경제가 이 지경까지 무너진 배경에는 강력하고 장기화한 국제 제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란은 수년간 금융과 에너지 부문에서 국제 금융망으로부터 사실상 차단된 상태였고, 석유 수출과 외화 유입이 크게 제한되면서 국가 재정 자체가 숨을 쉬기 어려운 구조로 고착되었습니다. 올해 초 이란과 미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협상을 재개하며 제재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열어두는 듯 보였지만, 협상은 핵심 쟁점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기대감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시장은 이 기대 붕괴에 즉각 반응했고, 외화 부족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면서 리알화는 순식간에 가치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자본은 발을 빼고 내부 자산가들마저 달러와 금으로 자산을 옮기면서 환율은 통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고, 이는 곧바로 물가 폭등이라는 형태로 국민 생활을 직격했습니다.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 요인은 국내 정치 구조였습니다. 현재 이란 의회는 보수 강경파가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외 충돌 가능성과 체제 안정을 명분으로 군사비 지출 확대를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이나 민간 일자리 창출보다는 공무원 급여와 국가기관 유지에 예산을 집중하는 방향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체제를 떠받치는 조직을 유지한다는 논리가 작동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생활비는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오르고 있는데, 정부는 민생을 직접적으로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권력 내부와 공공부문을 먼저 챙기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란 국민 사이에서는 지금 필요한 것은 군사력 강화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경제 안정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 간극이 분노로 전환되면서 거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제재로 시작된 경제 붕괴에 국내 정치의 우선순위 실패가 겹치며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했고, 결국 이 불만이 전국적인 시위로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결국 이란 혁명수비대의 태도입니다. 혁명수비대는 군 조직이지만 동시에 정치와 경제를 장악한 권력의 핵심이며, 이란 체제를 실질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시위가 커질수록 혁명수비대 역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점입니다. 강경 진압을 이어갈 경우 단기적으로는 거리의 시위를 억누를 수 있겠지만, 민생 붕괴로 분노한 대중의 반감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진압을 주저하거나 통제에 실패한다면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란 현대사에서 정권이 무너지는 순간들은 항상 군과 권력기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란은 시위대의 숫자보다도 권력의 핵심이 끝까지 결속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란 상황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